공동소송 절차에 대해서 66조냐 67조냐인데 거기 내 표를 분석해놨네. 그때 66조 조문을 3등분 쪼개서 주어수로 만들어보라 라고 해서 67조에 1, 2, 3항으로 대칭시킨 거 써놨네. 조문은 그런 거야. 이런 건 딴 데 말해주지 않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대칭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쪽은 독립이고 이쪽은 통일적인 진행을 염두에 둔 표현에 따른 규정이라는 게 느껴질 거야. 쭉쭉쭉쭉 보면 돼. 그래서 저번 때 얘기했던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3-21 같은데 쭉 한 제목 5개 정도로 해놨는데, 이게 1대1 소송의 자기 절차 진행을 서로 별개로 보면 된다는 말을 이렇게 내가 절차의 흐름상 내 책뿐만 아니라 어느 책이든 카테고리 제목 잡아서 이렇게 흐름에서 딴 사람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써준 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1대1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서로 관계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실제 시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변호사 시험은 내가 여기 14년에 나오기도 했고 18년에 나오기도 했는데 올해 또 나왔네. 20는 아직 표현 안 돼 있지만 22년 또 나왔어. 이 부분. 뭐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쟁점가 또 나왔어. 그러니까 14년, 18년 말고 22년도 있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봐봐. 그런 거야. 실제 옛날 사법시험 시절에는 앞에 걸 물어보지 않고 13-26 원칙을 수정하는, 공동소송 독립 원칙을 수정하는 이런 거 50점짜리 논술로 나와. 왜 그러느냐? 독립으로 갔더니 이상한 상황이 나와. 어떤 거가 대표적이냐면, 어떤 거야? 독립으로 하면 완전 서술형 문제에는 지금도 이런 거 다 있긴 한데, 요새는 실무는 이런 수정적인 게 생각할 필요 없이 딱 하는데 학설 등은 수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변호사님에서 이거까지 쓸 필요도 없고 쓸 여력도 없어. 자, 갑이 보증인한테, 주채무자한테 소송 내서 졌으면 실체법상 주채무를 전제로 보증인이 주채무에 보증을 한 거 아니야. 보증계약을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증인한테 발생하는 책임의 요건 사실은 크게 보면 뭐냐면, 주채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증계약을 자기가 체결한 거지. 그리고 체결한 거고, 실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증인이 내가 주채무자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맘대로 가서 막 도장 찍고 결국 내가 보증인으로 나서 등장하게 됐다. 억울하다. 나 실제 보증 의사 없는데 거기서 뭐 하다가, 그러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나 자칫하다 지금 자기한테 불똥이 튀니까 나 보증계약 체결한 바 없다. 이런 거. 내 인감 의조해서, 의임장 의조해서 갔다.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실제 소송은 보통 보증인이 금융권한테 어쩔 수 없이 주채무자 보증을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증인이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채무자가 지 맘대로 나를 의임장 같은 걸 가지고 뭐 딴 일 때문에 준 의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채무 나한테 떠넘긴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싸움이 일반적이겠지. 하여튼 갑이 주채무자한테 깨졌으면 일단 주채무의 존재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은 거지. 그럼 실체법으로 가서 봐봐. 실체법에서 보면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주채무에 따른 수반성, 부종성 이런 것 때문에 주채무가 소멸했으면 보증계약을 썼든 말든 보증인 책임은 없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채무의 소멸이 앞에 있다면 갑의 보증인에 대한 갑의 보증인 병에 대한 청구는 그 기결로 갑이 져야 돼. 왜? 설사 보증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주채무가 소멸됐으니까 보증인 책임이 없는 거지. 그제?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냈을 때는 봐봐. 갑이 의병을 공동으로 내 주채무자와
병, 보증인을 같이 내. 이건 연수원 기록형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와. 피고 이렇게 2명 내세우는데 한 명은 보증인은 이런 거야. 주채무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금 책임이 막 피고로까지 몰려 있는데 이거는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야. 왜? 주채무자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해서 보증인까지 가는 건 아니지. 뭐 검색 최고의 항명권 같은 거 있는데 이건 그냥 예비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대로 2명을 상대를 했는데 필수적도 아니야. 그럼 통상의 공동소송이야. 통상의 공동소송. 근데 보증인이 소송에서까지도 지가 지금 막 원고가 자기한테 공격해오는데 소송에서도 그냥 주채무자가 잘 방어해 주겠거니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거니 하는 마음가짐 때문에 소송에서 별로 방어를 착실히 안 해. 기록형 문제 엄청 많이 나와. 보증인은 거기서 자기 나름의 방어를 안 해. 주채무자는 나름의 방어를 열심히 해. 기록형은 송달부터도 하나는 적법한 송달이고 한 명은 공시송달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세팅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한도에서는 일단 내가 설명하는 한도에서는 주채무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해서 주채무자는 방어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주채무자한테는 원고가 패소야. 즉 주채무는 소멸했어.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든지 주채무자가 변제 항변을 했어. 그러면 실체법적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돼? 주채무의 소멸이라면 보증인한테도 청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보증인은 그냥 주채무자가 잘 해주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기는 아무런 방어를 안 했어. 그러면 법원은 보증인은 네 스스로 주채무가 소멸됐다든지 하는 걸 적어도 원용도 해가면서 네 방어로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증인은 그냥 소송에 나가지도 않는다든지 자백간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원고로부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승소도 해. 보통 사람 이상하지. 그다음에 실체법 이론만 봐도 좀 이상하잖아. 주채무자한테 깨진 원고에 그걸 전제랄까 그걸 가지고 본다면 보증인은 책임질 필요 없잖아. 주채무가 변제 항변이 성공했다든지 소멸시효 항변이 성공했다든지 하면 보증인한테 책임 충고를 못 하잖아. 주채무가 없으니까 소멸했으니까 수반성 뭐 이런 부수성 이런 걸 따져보면 그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게 절차법 소송에서는 가능해. 왜? 66조 독립의 원칙 때문에. 공동소송에서 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가 같은 공동피고를 냈으면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주채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통상의 공동소송을 했을 때 좀 아까 같이 말한 주채무가 소멸했다면 원고가 주채무자한테 패소했다면 같은 법원에서 보증인한테는 갚으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만 또 이상한 게 아니야. 왜? 67조가 아니라 66조 통상의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증인은 지가 좀 저급한 말이지만 띨띨하고 주채무자가 빚보증서를 하니까 섰고 그럼 지금이라도 뭔가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보증선 건 맞나 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고 그냥 주채무자가 잘 알아서 해결해 줄지 알았는데 그 알아서 해결해 준 게 소송법적으로는 독립이니까 을만 해결하게 된 거야. 주채무자만 해결하게 된 거야. 보증인한테는 안 내려가는 거야. 그게 수반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해서 학설 등은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려고 해요. 그게 수정이론이야. 이런 관계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건 독립의 원칙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수정해야 되는 하나의 예를 뭘 들어. 이런 거 들어. 실제 일단 기본 출발은 뭐야? 실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보는 거야. 거기서 시작해.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를 을이 뭔가 의조 뭐 해가지고 병, 정으로까지 넘어가 있어 지금. 이게 막 무효등기야. 의조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럼 갑이 찾으려면 요 찾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 거 말해봐. 마지막 사람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지금 말했듯이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갑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런 소송을 내도 돼. 근데 이건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등기 원인을 갖고 인정해 줬는데 원칙은 어떻게 내야 돼? 어? 원래는 이 경우는 각 말소 등기해라 이렇게 내야 돼. 피고 을한테 말소 등기해라. 피고 병한테 말소 등기해라. 피고 정한테 말소 등기해라. 이렇게 내야 돼. 그러면 이 소송관계가 통상이냐 필수적이냐일 때 통상이고 노소송관계이다라고 봐. 그러니까 그 등기가 순차로 격려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각 말소해라 이렇게 내야 돼. 되겠어? 그런 상태에서 말소해라 내는데 그럼 통상이고 노소송관계로 보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려는 쟁점 말고 하나 중요한 전환합체 판결은 판례도 나오고 선택형에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는 것 중에 뭐야?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순서가 내가 이쪽이 먼저인지 저쪽이 모르겠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마지막 등기자한테 낸 이전 등기 청구 소송과의 관계에서 하나는 말소 등기 소송이고 각각 을병정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고 하나는 마지막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인데 그러면 원래 소송문은 틀려. 말소와 이전 등기는. 그러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또 소송 낼 수도 있다고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아마 95년도인가 전환합체 그건 되게 쟁점 이미 많이 다뤄졌어. 어디서 그런 거 나오냐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에서 나오는데 옆번호 11-19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본래 이 전환합의체 판결 상관없이 이론적으로 보려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야 돼. 말소 등기가 이전. 근데 이 판례가 판례번호 90원이 아니다. 미안. 대법원 2001년 9월 20일 선고 99-37894 전환합의체 판결이. 전환합의체 판결이 2001년 전환합의체 판결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판례도 봐봐. 이때 고민을 했었을 거야. 이게 또 내도 되는지 안 되는데 또 내게 되는 거를 막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실질상 동일한 소송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잖아. 실질상이란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대로 한다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두 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소송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해서 동일한 소송물급으로 해서 기판력 걸리게 한다. 그게 하나 쟁점이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각 말소 청구 사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진정명의 회복 이건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원고가 누구한테는 이기고 여기한테도 이기고 여기한테 만약 진다면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권 등기를 찾는 것에 장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이고 노소송이면 이런 결과도 나와. 승부가 합의락정이 아닐 수 있게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은 가지런하게 나와서 찾아오겠지만 중간에 떨렁 한 명한테는 질 수도 있어. 통상공로소송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이것도 좀 통일적으로 돼야 되는 사례 아니냐가 수정하는 어떤 사례에서 등장하는 사례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오만 독립의 원칙을 수정해서 지금 각조 24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판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그렇지만 학설 등은 이런 경우 생각을 해보는 거지. 판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독립의 원칙을 수정해서 공통으로 주장 공통 등으로 해서 합의락정적인 결과를 서로 판결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결과를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거 등기 말고 설명했던 게 아마 오른쪽 예의 주체무자와 보증인에 관한 관계. 강약을 얘기한다면 실제 변호사 시험은 이 수정 자체를 부각시키는 문제는 안 내.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만 그냥 끝나게 해. 5점, 10점 정도로 배점을 한다면. 근데 실제는 막 30점, 50점으로 사법시험 시절에는 이 수정의 원리를 보고 싶어 했어.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그런 거. 그렇지만 여러 번 때 그래도 내가 해주는 건 마인드야, 마인드. 이렇게. 이게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거야. 어? 그러니까 하여튼 독립의 원칙까지 설명을 했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주체문자나 보증인에서 기록형 문제에서 공시송달만 그쪽에 대해서 세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케이스로도 이제 세팅을 시키는 게 종종 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꼭 주체문자 보증이 아니라 실무상 기록형에 이렇게 세팅하지. 갑이 을병한테 소송 내는데 을은 적법한 송달을 시켜. 송달을 해. 을한테는 적법한 송달이고 예를 들어 병은 공시송달이야. 보통은 주체문자가 공시송달일 확률이 높겠지. 뭔가 잠수 타고 이러니까. 하여튼 을병 중에 공동소송인 중에 한 명은 적법한 송달이면 어떻게 돼? 그냥 적법한 송달은 소장 가고 답변서 나오고 증인 세우고 이런 거로 가는데 이 공시송달의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전개돼? 소장이 가는데 정확히 교부송달이 안 되는 거야. 주소에 막 보내고 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옛날로 치면 법원 게시판, 요새는 인터넷에 공시송달해. 그럼 이 사람이 법정에 상대방으로부터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고 공시송달의 처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봐. 어떻게 처리하니? 그러면 받고 근데 받았다는 실체는 송달은 된 걸로 공시까지 해서 된 송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는 의미의 송달로서는 의미가 거의 기능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동영상에서 잡히는 말로 그 사람이 우연히 옛날을 기준으로 내가 얘기해서 게시판마다 자기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걸 스스로 자각했는지 하루마다 맨날 동서남북 법원 다니면서 게시판 보면서 나한테 송달된 게 없나 보다가 법정에 공시송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와 있으면 진짜 상대방이 더 황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반격을 답변을 변명을 할 찬스를 기능을 못 하잖아. 공시송달 그것까지는 이해되지. 그럼 공시송달로 이 사람이 반격을 답변을 자기 억울함을 답변서를 통해서 할 찬스에서 기능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법정에 답변서조차도 못 낸 채 그날 피고 병은 공시송달된 거는 기록에 나오지만 법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까 그게 우스개고 안 나왔어. 병은 안 나왔고 을은 나왔어. 반박을 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을은 갑을 간에는 반격으로 가. 서로 싸움으로. 근데 갑병 간에는 병이 공시송달 됐으니까 답변서조차 안 내고 안 나왔을 때 이런 상황 생각해봐. 자백간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가서 접목을 시켜야 돼. 보통
준비 서면 등을 내고 안 나오면 뭐로 처리된다고 그랬어? 진술 간주로 처리돼. 146조인가에 가서 보면 146조 맞나? 진술 간주로 처리돼. 앞에서 우리가 당사자의 결석을 가봐야 돼. 그러려면 당사자 결석인데 146조가 아니라 148조. 148조에 진술간주로 처리돼. 그 사람이. 근데 이 진술간주는 답변서 같은 걸 냈을 때야. 근데 지금 답변서 등을 못 냈을 때는 어떻게 되래? 그 다음 7-58 가면 뭔? 변호사시험에 2013년에 나왔네. 자, 이거 요 옆에 표시한 건 선택형 지문 말고 사례형만 표시한 건데, 자백간주로 되는데, 자백간주의 조문에 150조에 보면 이게 자주 선택형 지문에서도 물어보고, 만약 나랑 정상적으로 수업했으면 첫날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 자백으로 간주하는 건 뭐야? 너한테 억울함을 말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런 서면도 안 내고, 서면 냈으면 진술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146조 있잖아. 안 났어도, 안 왔어도, 결석했으면. 근데 오지도 않고 서면도 안 내. 그러면 이게 자백 부분 써. 요번 학기에 첫 부분에 자백이란 그 부분 써. 자백 다시라고 볼 수 있는 자백 간주라는 거와 또 연결이 돼.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민사법 상황 봐봐. 너한테 억울함 하소연할 반박할 기회를 줬는데 오지도 않고 서면도 안 내. 그러면 우리 소송법의 절차 처리는 어떻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처리로 간다는 거지. 간주라는 말을 붙인 거지. 자백 간주로 해. 근데 이 자백 간주의 또 전제는 뭐야? 기회를 줬느냐가 포인트잖아. 공시송달은 송달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능을 거의 못하잖아. 그러니까 조문에 150조 3항1항에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요거 비슷하게 제외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 초장에 무변론 판결에서 제외하지. 무변론 판결은 곧바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 그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에서도 공시송달의 경우는 제외하는 거야. 선택형 지문에도 꼭 나와. 요건 사례형에도 꼭 나와. 기록형에도 꼭 나와. 그럼 다시 질문은, 공시송달된 경우는 어떻게 돼? 안 오고 안 냈어. 근데 공시송달이니까 그렇다고 자백간주로 갈 수도 없어. 자백간주는 자백으로 간주하니까 다시 뭘로 연결돼? 불요중 사실로 연결돼서 증명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식의 자백으로 간주하는 건데, 그러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데, 공시송달에 된 경우는 자백 간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진행이 돼? 상대방 원고가 증거 신청해서 증거조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공시송달의 경우는 안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그냥 상대방이 공시송달된 사람을 세워놓고 공방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공시송달된 사람이 설사 안 오고 답변서 안 내고 해도 자백으로 간주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기려면, 이쪽 반대쪽이 이기려면 이 사람을, 가상된 이 사람을 상대로 공방을 하는 그 과정을 해야 돼. 다만 상대방이 안 오니까 이쪽이 내세우는 주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내세우는 증거조사가 상대방이 반박하면서 탄핵하는 이런 과정이 생략돼서, 물론 판사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함부로는 안 하지만 아무래도 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덤벼드는 거와 그 사람이 지금 없은 채 이쪽이 증인 신청하면 그쪽은 탄핵할 이런 것에서 법정에도 안 와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의 효율적인 자기 방어가 어떻게 본다면 안 되고 있는 거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쪽이 증인 신청하고 해서 판사한테 납득을 받아야 돼. 판사를 납득을 시켜야지 그냥 자백처럼 증거조사 없이 상대방이 이기는 거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 되겠어? 공시송달의 경우.
그러니까 기록형에서 공시송달됐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공시송달된 이런 게 나와. 공시송달 나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첫 변론기일에 안 왔지. 그 사람 안 오지. 그렇잖아. 그래도 이쪽이 그러면 안 왔네 하고서 곧바로 공시송달을 받아주지 않고 주소 한두 번 더 보정시키고 뭐 이런 와중에 하여튼 공시송달 됐어. 안 왔지. 그럼 이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증인, 증거 신청해야 돼. 그치? 그리고 공시송달에서는 그 기록형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2주 뒤에 효력이 있는데 첫 번째 공시송달은 그 다음은 다음 날부터 있다. 그거가 다 이렇게 앞에 서류 보낸 거가 이렇게 시간 같은 게 원래 기록에서 있듯이 그런 거를 모의로 줄 거야. 벌써 시작했니? 무슨 기록형 같은 거? 왜 안 해? 민사법 종합 같은 데서 안 해? 3학년 때. 민사법 종합이 3학년 때 있어? 1, 2가? 어? 추가로 또 궁금하거나 뭐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지 내가 다 답변했는지 한번 다시 또 해봐. 더 언저리. 지금 내가 질문을 다 소화시켰는지는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공시송달이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 상황을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야 통상 공동소송이 아니냐 또는 주체모의 부정인과는 상관없이 수인의 피고를 내세우는 이런 게 뭐 살해형이든 기록형이든 뭐다가 이제 공시송달 때문에 끊겼지. 공시송달 더 네, 전 시간 넘었다. 그 현 문제가 소송 관계를 물어보고 2차적으로 절차의 운영. 이 절차가 이제 상소까지 되면 하나 마지막에 해줄게. 또 다시 상소심에 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전개되냐면 독립의 원칙이니까 한 명만이 상소하면 나머지는 이제 탈락해서 1심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야. 독립의 원칙이니까. 독립의 원칙이 상소 불가불행 원칙을 이기는 거야. 상소심의 기본 원칙이 상소 불가분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처음부터 복수의 청구면 특정 부분 내지 특정 사람이 상소대로 다 같이 간다가 불가분의 원칙이잖아. 근데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관계라면 피고 을만이 항소를 했어. 을이 갑을한테 진 것만을 항소했어. 병은 가만히 있었어. 그럼 병 부분은 어떻게 되냐? 독립의 원칙이니까 그게 우선하니까 거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상소시니까. 기본적으로 독립의 원칙이 우선을 해. 더. 그러니까 불가분 원칙을 깨는 거야. 여기서는. 뭐 교과서에 그런 뭐 깬다, 우선한다, 이긴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내가 그냥 설명상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을병이 다 지고 나서 둘 다 각각 항상 개념 이해할 건 뭐야? 통합적이 아니라는 거지. 필수적 공동소송도 통합적인 건 아니야. 을만이 항소하면 병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등장해. 불가분이 작동하는 게 상소심의 기본 원리야. 근데 이 공동소송 관계에서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는 그야말로 계속 그런 식으로 독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을만이 만약 항소했다